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김선희는 8년간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박금순의 까다로운 성격과 세세한 간섭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춰왔다. 친정어머니가 너무 참기만 하지 말라고 조언해도 선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며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순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특히 민준이가 태어난 후 금순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신생아 때부터 내가 키워봐서 안다며 수유 시간, 잠재우는 방법, 이유식까지 모든 것에 개입했다. 선희가 육아서를 보며 공부하는 것도 책만 믿지 말고 경험자 말을 들어라며 무시했다. 선희야, 민준이 이번 주말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할머니가 더 잘 돌볼 수 있어. 요즘 아이가 너무 말랐어. 제대로 못 먹이고 있는 거 아니야? 금순이 갑작스럽게 선언했다. 선희는 당황했다. 민준이는 표준 체중이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도 자기 방을 좋아하고요. 금수는 즉시 민준을 끌어안으며 민준아, 할머니 집이 더 좋지? 넓은 마당도 있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 거야. 엄마는 맨날 일만 하고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라고 말했다. 8살 민준은 어른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또다시,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라고 말했지만, 금수는 그래, 그럼 왜 아이가 할머니만 찾는데? 어제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잖아 라며 비꼬았다. 실제로 금수는 며칠 전부터 민준에게 엄마가 바빠서 민준이 돌볼 시간이 없나 봐. 할머니가 더 많이 놀아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계속 귀띔해왔다. 순수한 아이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이 선희에게 다가와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나를 안 좋아해요. 할머니가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라고 물었다. 순간 선희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아이까지 혼란스러워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가 일하는 이유도 다 민준이 때문이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야. 선희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잃지 않게 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금순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선희가 출근한 사이 여분 열쇠로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며 이런 인스턴트 음식으로 아이를 키우냐. 당장 다 버려야겠어 라고 잔소리했다. 선희가 주말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까지 짜다 싱겁다 하며 함부로 간을 맞췄다. 심지어 민준의 옷장을 정리하며 엄마가 산 옷들은 다 촌스럽네. 할머니가 새로 사줄 거야 라고 투덜거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금순이 선희의 교육 방침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이었다. 선희가 민준에게 스마트폰은 하루 1시간만이라고 정해둔 규칙을 할머니가 있을 때는 마음대로 해도 되라며 무너뜨렸다. 숙제 검사도 할머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며 아이의 자립심을 해쳤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금순이 민준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 박금순입니다. 앞으로 학교 일은 제가 담당하겠어요. 학부모 모임이나 상담도 제가 나가고요. 민준이 엄마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라고 말한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며 선희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와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다. 선희는 분노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대립을 피했다.
오랜 습관처럼 화를 속으로 사귀며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해요. 어머니가 제 역할까지 빼앗으려 하세요. 학교 일까지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엄마가 민준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도움이 되잖아. 이해해줘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선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금순이 민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면 할머니 집에 보내줄 거야. 안 보내주면 엄마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할머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데 엄마는 일이 더 중요한가 봐. 아이를 정서적으로 조종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선희는 경악했다. 그날 밤 민준이 잠자리에서 엄마, 나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더 행복해요. 할머니가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라고 물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혼란과 불안, 그리고 자책감까지 읽은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졌다. 선희는 밤새 생각했다.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참아왔지만 진짜 평화는 올바른 경계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아닌 일관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행동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금순이 또다시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대형 쇼핑백을 들고 왔다. 민준아, 할머니가 새 옷 사왔어. 그리고 오늘 놀이공원 갈까? 엄마는 또 바쁘시니까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선희는 민준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당황했다. 주말 계획을 세워두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니.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지만 듬수는 나중에 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 시간 버리게 하지 말라며 무시했다. 금수는 민준에게 새 옷을 입혀주며 와,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사준 옷 입으니까 훨씬 멋있다. 엄마가 사준 옷보다 훨씬 예쁘지? 계속해서 선희와 비교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어필했다. 민준은 새 옷이 좋긴 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다. 이때 선희가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금수는 며느리의 달라진 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뭔데 그렇게 급해? 설마 할머니가 손자 예뻐하는 것도 못마땅해? 라고 반문했다. 선희는 민준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오히려 민준이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앞으로 민준이와 관련된 일은 미리 저와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제가 부족한 엄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만해 주세요. 금수는 발끈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손자 예뻐하는 것도 잘못이야? 내가 못하니까 내가 도와준 거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도와주시는 것과 제 역할을 빼앗으시는 것은 달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선희가 처음으로 자신 있게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다. 민준이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선희는 아이에게 다가가 민준아, 엄마랑 할머니가 모두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너의 진짜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할머니는 할머니고 엄마는 엄마야 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금수는 이게 뭔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손자 사랑하는 것도 죄야? 라며 화를 냈지만 선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제 아이에 관한 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은 감사히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저의 몫이에요. 그 순간 민준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아이도 느꼈던 것이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그날 금수는 화가 나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라며 돌아갔지만 선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선희의 첫 번째 반격 이후 금수는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손자도 못 보게 한다며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선희를 다그쳤다. 여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요? 선희는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다. 민준의 담임 선생님 이미정이 학부모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다. 선희 선생님, 요즘 민준이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정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로서 아이에게 일관된 양육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이들은 여러 어른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혼란스러워해요. 특히 민준이처럼 예민한 아이는 더욱 그렇죠. 선희는 전문가의 조언에 힘을 얻었다. 또한 같은 반 엄마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선희 씨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예요. 라는 위로를 받았다. 그날 저녁 선희는 민준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엄마와 할머니가 다른 말씀을 하시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헷갈리지.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네. 할머니는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할머니 말 들으라고 해요. 라고 고백했다. 선희의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이미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는 엄마 말을 들으면 돼. 할머니는 민준이를 사랑하시지만 민준이를 키우고 지키는 건 엄마 아빠의 일이야. 그리고 민준아, 내가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 그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민준이, 그럼 할머니가 슬퍼하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민준이 때문에 속상하다고 했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선희는 단호하게 답했다. 할머니의 감정은 어른이 해결할 문제야. 민준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뿐이야. 이 대화를 통해 선희는 확신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준이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금수는 며느리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택했다.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할머니한테 못 보게 한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시댁 친척들에게는 8년간 극진히 모셨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선희를 악역으로 만들려 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금수는 본격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했다.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달라졌어요. 손자를 할머니한테 안 보여줘요. 손자 교육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인가요? 금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시댁 친척들이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는데. 손자 예뻐하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하냐라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렸다. 선희는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위축될 뻔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희는 차분히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가 민준이 엄마예요. 아이의 교육과 생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드시는 것은 민준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때 시아버지가 나섰다. 금순아,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 뜻밖의 지원에 선희는 놀랐다.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지지한 것이다. 시아버지는 손자가 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아이한테는 평화로운 가정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슬퍼요 라고 말했다. 순수한 아이의 말에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다.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선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민준이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해요.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금수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다. 금수는 며느리가 변한 것에 당황하며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어느 날 선희가 야근으로 늦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앞에서 민준을 데려가 버린 것이다. 집에 메모만 남겼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키우겠다. 내가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선희는 집에 돌아와 메모를 보고 경악했다. 즉시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매일 늦게 와서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금순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때 민준이 방에서 나와 엄마를 보고 달려왔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선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금수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실제로 늦게 오잖아라며 변명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다. 금순의 이웃 할머니가 금순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준이 할머니가 엄마 나쁜 말 많이 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라고 고백한 것이었다. 이웃들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에서 금순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선희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에게 거짓말하고 저를 나쁘게 만드시는 것은 민준이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민준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이의 엄마인 저를 존중해 주세요. 선희의 진실 폭로와 민준이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금순이 그토록 믿었던 지지, 기반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시댁 대가족들의 완전한 태도 변화였다. 큰아버님이 금순을 불러 엄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심하셨습니다. 며느리가 8년간 얼마나 잘해왔는데요. 집안 체면도 생각하세요. 작은아버님도 선희가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진작 집 나갔을 거려 라며 며느리를 두둔했다. 시어머니의 절친 정순자 할머니는 더욱 신랄했다. 금순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선희한테 한 짓들 동네에서 다 봤어. 며느리가 참고 있으니까 모른 척했는데 8살 아이까지 이용하는 건 정말 양심에 어긋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사과해.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남편으로부터 왔다. 그동안 우유부단했던 남편이 드디어 확실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엄마, 선희한테 사과하세요. 민준이가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무섭다고 말한다고 연락 왔어요. 금수는 절망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민준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 것이다. 할머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때문에 많이 무서웠어요. 이제 착한 할머니 되세요. 8살 아이의 순수하지만 단호한 말에 금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던 손자에게 공포감을 준 것이다.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금수는 꽃다발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들고 선희를 찾아왔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자존심 강한 그녀가 며느리 앞에서 깊숙이 인사했다. 선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이고 며느리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다. 8년 동안 기다려왔던 인정과 존중이었다. 어머니, 저도 많이 서운했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정말 새롭게 시작해요. 1년이 흘렀다.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금수는 이제 모범적인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의 모든 일정을 선희와 먼저 상의하고 우리 며느리 판단이 최고야 라며 선희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다음 해 추석에 벌어졌다. 작년과 똑같은 자리에서 금순이 친척들 앞에서 일어서서 선언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며느리한테 정말 못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우리 선희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며느리이자 엄마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친척들은 금순의 180도 바뀐 모습에 경악했다. 선희는 시어머니의 공개 사과와 인정에 깊이 감동하며 어머니, 과거는 다 잊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민준이 할머니와 엄마 양쪽에 안기며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사랑해요. 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선희는 마침내 깨달았다. 용기 있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복 받아가세요.